안녕하세요. 삼성 SDS 디지털 금융 컨설팅 팀의 강성주 프로입니다. 오늘은 라이나생명의 AI 어시스턴트는 어떻게 상담원과 고객의 생각을 알고 그걸 적용하게 되었나라고 한 주제로 해서 라이나생명의 구축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사업의 취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나생명은 TM의 상담을 통해서 보험 판매를 주축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결국 이 영업 과정의 핵심은 TM의 상담원이 통화가 되었을 때 고객과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상품을 제안을 하고 고객이 반응을 했을 때 어떻게 청약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상담의 패턴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통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상품을 제안을 하고 뭐 바빠요, 돈이 없어요 같은 그런 고객의 거절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AI 기술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한 게 본 사업의 추진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나생명은 AI 기술을 통해서 상담원의 대화를 이해를 하고 상담원에게 적절한 형태로 지원을 해서 결과적으로 상담의 성과를, 판매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AI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TMR 어시스턴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상담의 과정에서 고객이 상품이나 보장에 대한 문의를 할 수도 있고요. 특정 어떤 보험의 상품이나 짐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담원들이 이에 대해서 좀 더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지 고객에 대한 불만을 해소를 하고 뭐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이끌어가면서 판매 과정들이 잘 유연하게 될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상품에 대한 스크립트 또는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 좀 더 편안하게 제공을 해서 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졌고요. 두 번째는 모든 콜센터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상담원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그를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라거나 아니면 상담원들의 정착률을 높이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실질적 교육에 드는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AI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상담원들이 어떻게 발화하는지, 그 발화 내용들이 최적의 상담하고 어느 정도 유사한지, 또 그 발화한 내용들의 발음 정확도라거나 발화한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AI가 도움을 줌으로써 훈련에 대해서 효과를 달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상담원들이 좀 더 실질적인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자라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 내용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사가 실제 상담이 일어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함으로써 향후에 필요한 상담에 대한 스크립트 개발이나 아니면 상품에 대한 신상품에 대한 요소들을 발굴을 함으로써 비즈니스 성과로 좀 더 끌어낼 수 있고 상담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보자라고 하는 세 가지의 큰 추진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보면 그 상담원이 들어오는 요소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화면이 있고요. 이 화면들은 에이전트라고 하는 내부 구조를 가지고 STT나 기타 레가시 시스템들 그리고 뒷단의 시스템들과 통계라든지 기타 시스템들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들을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의도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뒤에 보이는 대화 엔진에서 상담의 내용을 가지고 의도를 파악을 하고요. 그 의도를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탐색은 KMS 시스템에서 정보를 탐색해서 해당되는 컨텐츠를 가지고 에이전트에 제공을 해서 상담원이 그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상담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채널의 화면에 있어서는 상담원들의 제일 최적화된 UX의 화면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화면에 대해서 최적의 메신저 서비스라는 형태로 해서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도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 의도 파악에 대해서 주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추출에 대한 학습에 대한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대화 엔진상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서 지식들을 늘려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에 적합한 지식을 구축하고 그걸 정도로 구조화해서 실질적으로 상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쌓아가자라고 하는 전략으로 가졌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상세히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M 상담원들의 최적화된 UX UI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원들은 일반적으로 40, 50대의
연령층이고요. 이런 상담원들의 신체적 인지 특성을 고려한다면 결국 핵심적인 기능, 정보 중심으로 화면을 간소하게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듀얼 스크린, 어떤 분들은 와이드 모니터의 싱글 스크린인데요. 그런 화면에서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지, 어떤 분은 단일 화면의 경우는 위젯 형태로 해서 좀 더 간소화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핵심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상담의 단계에 있어서 정보의 제공과 탐색의 과정들이 하나의 어떤 화면, 기능, 흐름으로 가져가게 해서 상담이 조금 더 상담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판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판매 과정에서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상담원들이 시스템이 방해한다 형태의 어떤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문구들을 다 제대로 발화했는지 하지 않은 문구들을 하지 않았는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AI가 도움을 주는 정보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들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 그리고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보일지인지도 레이아웃을 잡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방법은 실제 가장 상담원들이 봤을 때 편한 형태는 메신저 형태의 레이아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상담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대화 엔진이 자연어를 가지고 정보를 입력받는 대화 엔진은 자연어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형태가 가장 적절할 수 있고요. 이러한 메신저 형태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상담을 찾아보는 정보들은 결국 상담원들이 고객과 어떤 형태로 대화를 하였는지에 대한 통화 내역을 찾아보면서 그 과정에서 실제 세일즈에 대한 자기가 본인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제대로 발화가 되었는지 모니터링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받는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키워드들, 도움이 되는 상품에 대한 추천 정보라거나 아니면 특정한 병명에 대한 검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화면의 레이아웃을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정보들을 지원받는 방법들은 상담에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스크립트 형태로 상담에 제공함으로써 상담원들이 상담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본인들의 역량들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화면을 설계했습니다. 이제 학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학습은 결국 두 단계의 생각 관점을 그러니까 사람이 배운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데이터의 전처리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 그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어떤 형태로 키워드가 만들어지는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특정한 키워드를 뽑아서 최종적으로 그 도메인에 쓰여지는 단어들을 다 설명을 받는 것이, 학습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텍스트 마이닝의 과정인데요. 이 마이닝의 과정은 결국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될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들을 상담원들에게 제공할 것인지 이를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런 의도는 결국 어떤 단어들이 그 의도와 연관되어 있는지, 그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컨텐츠를 가정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특정 의도에 자주 발화가 되는 단어나 패턴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과 텍스트 마이닝의 과정은 단계로 이루어지는 워터폴 형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고요. 실제 좀 더 대화가 학습이 되고 의도가 좀 더 정교화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런 어떤 이터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상담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키워드와 의도들이 좀 더 정교화되는 과정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키워드, 의도와 학습이 되는 내용들은 결국 대화 엔진의 머신러닝이라는 과정 또는 딥러닝 과정을 통해서 지식들이 쌓이고 증가할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어요. 딥러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냐, 또 머신러닝이 어떤 식으로 갔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데이터가 많은 금융사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딥러닝을 수행할 정도의 데이터가 좀 축적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머신러닝 방법을 통해서 그 학습된 데이터를 쌓아가고 이런 학습된 데이터가 쌓이면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딥러닝의 학습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프로젝트에서는 머신러닝 방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식을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머신러닝 방법에 있어서 지도학습의 데이터에 대해서 결국 학습의 결과를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요. 학습의 평가하는 과정에서 각 개별 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3명이나 5명 이상의 분들이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기준을 어떻게 일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지속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학습이 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엔진에 반영을 해서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보신 같은 오타나 띄어쓰기에 대한 보정이라든지 연관어 분석, 의도 분석과 같은 머신러닝 학습을 수행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기계와 사람이 좀 더 서로 시너지를 가지고 학습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갔습니다. 결국 대화 학습이라고 하는 그 의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있는 결과가 상담원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고객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지원이 판매가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상담원들이 필요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일 것이고, 이런 지식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구축하고 구조화함으로써 상담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좀 쉽게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과정들을 거쳐갔고, 이를 위해서 키워드에 대한 도출, 지식체계 구조화 같은 과정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레슨런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대화 학습에 대해서, AI 학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과정대로 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수행하는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SI형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요건에 대한 정의, 그 요건을 어떤 형태로 진척을 해서 100%를 만들고 그 품질들이 결함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SI형 사업의 목적이 될 것인데요. AI형은 조금 다릅니다. AI형은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진화를 하고요. 그리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진척이라고 하는 것이 모수를 잡고 100%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과정들에 있어 지속적으로 우려지면 어느 정도의 제한된 시간과 리소스가, 자원이 어느 정도 지금 쓰여지고 이제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이라고 하는 것도 100% 결함이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AI에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정확도 또는 재현율, 리콜을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AI 학습에 있어서는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진척이라고 하는 것도 모수가 변경되지 않고 100%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고 리소스의 그 시간과 인력의 속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가시성 있게 나아가고 있냐라고 있는 게 가시성에 대한 확인이 진척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품질이라고 하는 것도 결함에 대한 결함이 없는 것이 품질의 목표가 아니고, 그 결함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확도가 낮았고 그것들을 추적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결함이 낮은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이 품질에서 관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건에 대한 합의, 그리고 진척에 대해서는 가시성의 확보, 품질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한 판단과 추적을 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한 관리가 기존의 구축형 사업과 다른 어떤 AI 학습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이나생명은 보험시장의 TM 채널의 선두주자로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영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할지를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과 보험업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비대면 영업의 완전 판매, 고객 중심의 영업 문화 정착, 그리고 상담원들의 생산성의 향상과 역량 개발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는 수행 경험과 전문 역량, 그리고 영업 지속성이었습니다. 삼성 SDS는 AI 기반의 컨택 센터 등의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시고 전문 인력 또한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저없이 삼성 SDS를 사업 파트너로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착수보고 때 삼성 SDS PM께서 혼을 담은 걸작을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라이나 TF와 함께 한마음으로 전문 기술과 역량을 10분 발휘하셨기 때문에 혼을 담은 걸작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픈 시점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현장의 사용자 교육 및 센터 롤아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파일럿 운영 기간을 가져가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삼성 SDS가 많이 수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식 오픈 시에도
신규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 없이 사용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발된 기능과 2만여 개의 컨텐츠에 대한 활용률이 기대했던 것만큼 높이 나오고 있으며 TM 콜 프로세스를 충분히 고려한 세밀한 UX와 기능 개발 때문에 현장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현재 개발된 시스템에 데이터 인프라가 확보가 되고 AI 사용 경험이 누적이 되면 향후 더 파워풀한 영업 지원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축 사례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